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9장 다니엘살의 연구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실험 설계와 같이 연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보다는 중요도라든가 난이도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더불어서 같이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고 보겠고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제8장에서 배웠던 게 실험 설계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실험 설계. 실험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죠. 자, 실험 설계는 우리가 두 개의 집단을 가지고 있죠. 두 개의 집단이라는 부분에서 실험 집단하고 실험 집단하고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통제 집단이라는 두 개의 집단의 뭐를 알고자 하는 거죠. 예.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알려가는 인과관계를 알려가는 인과관계 분석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배우는 다니엘 사례라는 거는 자, 이 제목에서도 그죠?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집단이 몇이다? 네, 집단이 하나다.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 사례를 가지고 역시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례라는 거, 자, 우리가 사례하면은 케이스가 하나다라는 n이 1이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n이 여러 개가 모여서 집단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집단 자체를 하나의 사례로 본다. 그럼 이 집단도 뭐가 되는 거죠? n이 1이 되는 거죠. 이 집단 말고도 또 뭐가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이 안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지만 그 개별적인 개수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 국가가 하나의 케이스로 본다면 n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라는 거는 케이스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사례의 대상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n이 1이라는 거는 집단도 1이 될 수 있고 국가도 1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개념상으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험 설계는 집단, 다니엘 사례는 사례가 하나인 개인, 집단, 여러 가지 조직들을 가지고 실험 설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사례 연구는 사회복지 임상 실험에서 즐겨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굉장히 실천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내용과 어떤 개입 단계를 즉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또 피드백도 곧바로 즉시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 사례 연구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다니엘 사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례가 1이다. 그죠? 1이기 때문에 어떤 실험 설계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화시키기가 약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통제를 통해 가지고 집단끼리 비교를 해 가지고 이 집단과 이 집단 차이가 어떤 정확한 프로그램의 실험 설계는 처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적용을 하고 파악하는데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가 있는 반면에 이 다니엘 사례라는 거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 가지고 한 거를 일반화시킨다라는 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사례 연구의 단점은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연구 설계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좀 더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 단일 사례 연구 설계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면 기초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일 설계에 대한 개념에서 기초선. 이 기초선이 뭔가, 그죠? 우리가 단일 사례이기 때문에 개입을 하기 전 단계, 그죠? 개입을 하기 전에 어떤 변화가, 어떤 문제, 행동, 이런 것들이 아직 어떤 그 프로그램의 개입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 이 초기 상태를 우리가 기초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상 뭘로 표현을 해요? A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입을 했다라는, 그래서 이 개입을 했다라는 걸 표시를 이렇게 사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입 후에 단계를 우리가 B라는, 그죠? 개입 단계다 라는 측면에서, 개입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B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도표상으로 표현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단일 사례 연구 과정이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들을 그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도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단일 사례도 이 기초선과 개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살펴보면서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AB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AB 유형. 자, AB 유형이란 거는, 그죠? 이 기초선하고 개입 단계, 프로그램을 개입했을 때 결과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문제 행동이 있다. 아이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죠? 횟수를 파악합니다. 시간의 흐름,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 행동이 횟수가 몇 번 나타나는가, 그죠? 어떤 특정한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 파악을 했더니 뭐 8번 나타났다. 그 다음 또 1시간, 뭐 하루에 파악했더니 9번 나타났다. 그렇죠? 이런 문제 행동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횟수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가 개입, 사회복지사의 어떤 임상 프로그램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 행동을 치료를 하겠다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개입을 하겠죠. 자, 그러면 개입을 했을 때 문제 행동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횟수가 개입을 했을 때 떨어지겠죠. 그래서 개입한 후에 살펴보니까 5회로 떨어졌다. 4회로 또 한 번 체크하니까 4회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 기초선 단계하고 개입 후에 횟수를 비교를 함으로써 이 개입을 했던 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입을 통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개입에 대한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개입이 요것 때문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치료됐으니까 이게 하나의 그저 독립변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 실험을 우리가 AB 실험이다, AB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죠? AB에서의 이 개입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과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거는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실험 설계에서는 그죠? 집단을 하나 또 이 똑같은 집단을 가지고 개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개입이라는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더라. 개입하지 않은 단계는 그죠? 변화가 안 일어나서 비교가 가능해서 이 원인이 정확히 뭐다, 그죠?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일 설계에서는 이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사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개입이
외부의 다른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통제, 그죠? 이런 것들을 제3의 변수, 그죠? 제3의 변수, 3의 변수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가 힘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B, A 유형이 있습니다. 자, AB 유형은 그죠? 계속 이 변화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계속 변화 개입을 계속 주고 있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 이런 단계를 본다 보면 자, ABA 유형은 하나의 기초선을, 그죠? A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기초선을 한 번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진정으로 이 개입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새로운 기초선을 하는 거죠. 즉, 새로운 기초선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변화됐던 거를 프로그램 개입했던 걸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초선을 대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 개입을 제거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새로 제거하는.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이 개입에 의해서 그 통제 행동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를 개입을 했던 것을 어떻게 하죠? 제거를 한다고 어떻게 되죠? 이게 진정한 이 개입에 의해서 변화가 됐다면 이 개입한 것을 새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문제 행동이 도로 나타나겠죠. A라는 기초선으로 새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새로 되돌아가면 이 개입에 의해서 이 변화가 정확히 일어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변화가 있나 없나 이 개입에 의해서 정확한 변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되죠? 임상 실험을 한 거죠. 그야말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윤리성에 의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A는 어떤 진정한 변화가 이 개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만 사람을 가지고 하나의 임상 실험의 대상을 삼는, 그죠? 그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입했는데 그 문제가 정말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서 새로 문제를 투입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문제가 의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ABA 설계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2월 유가라는 게 있습니다. 2월 유가. 2월 유가라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변화가 있으면 문제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치료 행동이 수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어떡하죠? A라는 기초선을 구역에서 문제를 새로 투입했다. 그러니까 개입한 거를 제거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의 효과 치료가 그대로 존속이 된다는 거죠. 그죠? 존속이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문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2월 효과다. 그래서 이런 2월 효과 때문에 ABA 기초선으로 새로 부여해도 문제 행동이 그대로 치료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 개입 효과가 이것 때문에 이렇다고 결론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2월 효과 때문에 그런지 개입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판단하기는 또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BA라는 거는 또 2월 효과라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유형은 ABA B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한 번은 그 개입을, 그죠? 기초선에서 개입을 했다가, 새로, 그죠? 2월 개입을 제거를 했다가 새로 한 번 해서, 똑같은, 그죠? 개입을 기초선으로 했을 땐 또 문제 행동이, 나타났다가 개입을 또 한 번 하니까 문제 행동이 줄어들었다. 그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보니까, 정확히
개입 효과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지고 그저 실험을 했다 안 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똑같은 실험을 2번 연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늘 뭘 생각할 수가 있죠? 비용과 그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BA 효과, 그죠? BAB 효과. 자, 이 BAB 효과, 우리가 이 BAB 효과 말고 그냥 B라는 측면에서 어떤 사례 연구를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B라는 측면은 사례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환자가, 그죠? 병원에서는 환자가 급하니까 했는데 어떤 이 사람이 그 어떤 문제 행동이 있기 전에 다 사전에 파악을 하겠어요? 아니죠. 먼저 치료를 하죠. 그 사회복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 행동이 있다. 급하게 이 사람이 급박하게 자살을 어떤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어떤 문제 행동이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하기 전에 행동을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하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위급하고 급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먼저 임상 실험, 임상 개입부터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례적인 측면에서 사례 임상 관리,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B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B 사례 관리에다가 그 개입을 이제 먼저 급박하게 먼저 개입을 한 다음에 이제 개입을 뺐을 경우 또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가 보고 또 이제 개입을 하는 이런 단계가 BAB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저 사전에 기초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시간상으로 급박해서 파악하기 힘들다던가 어떤 사전에 시간이 없어서 파악하기 힘들다던가 또 시간뿐만 아니라 먼저 그 파악하기가 어떤 관찰하기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임상부터 개입부터 먼저 하는 단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BAB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개입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외부 요인, 그죠? 외생 요인의 그 통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째로 A, B, C, D 단계가 있습니다. A, B, C, D. 자, 여기 보면은 이 기초선이라는 거를 개입을 해가지고, 그죠? 계속 어떻게 돼요? 이 CD는 기초선을, 여기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을,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뺐다가 또 한번 개입을 했다는데, ABCD는 어떻게 하죠? 이 개입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즉, 여기 이제 개입하는 거를 어떤 A라는 프로그램, C라는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면은 이 다음, 그죠? 이 다음에서 개입할 때는 D라는 프로그램, 전혀 이거는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다. 그죠? 다른 개입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고 또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지 파악을 하고 또 다른 실험 개입을 통해 가지고 또 파악을 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개입 방법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살펴보면서 개입의 변화를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B, C, D 설계는 이제 복수요소 설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반면에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어떤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다음 설계가 이월 효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통제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 효과의 문제가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복수 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AB 설계 이런 거와 달리 복수선, 그죠? 복수 기초선 설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수 기초선이라는 거는 자, 이런 그 A, B 설계는 사례가 하나죠. 근데 여기는 사례를 이제 여러 개로 한다는 거죠. 여러 개. 어떻게 보면 실험 집단처럼, 그죠? 사례를, 그러니까 사례가 여기서 이제 사례라고 하는데 사례를 여러 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례를 이거는 A라는 사례, 즉 A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런 실험 설계를 했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돼요? 재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다. 물론 이제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개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라든가 어떤 설정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그죠? 이렇게 2개 이상 가지고 동시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복수 기초선 설계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험 설계하고 그 비슷한 형태로 사례를 2개 이상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복수 기초선 설계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개입 효과를 이거는 이런 설계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개입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유형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좀 그 실험 설계부터는 단순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또 곧바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임상 설계라든가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측면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제 분석, 그죠? 분석적인 결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일 사례 연구는 결과 분석을 첫 번째로 시각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봅니다. 시각적 분석. 자, 우리가 이 분석을 할 때 그런 그 도표를 가지고 횟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죠? 변화가, 그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됐느냐, 개입한 후에 변화가 떨어졌느냐, 또 개입을 제거한 후에 변화가 올라갔느냐, 이런 선으로 이렇게 도표를 이어서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시각적으로 그 반응들을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개입 전과 개입 후에 변화들을 손쉽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상적 분석입니다. 임상적 분석이란 거는 사회복지사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또 그 실험을 통해서 느꼈던 거, 얘기했던 거, 관찰했던 걸 봐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판단을 한다.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이거는 이 개입을 통해 가지고 변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임상 실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임상적 분석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 판단, 사회복지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의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통계적 분석입니다. 통계. 우리가 통계 오면은 평균값 내고, 그죠? 자, 요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여기 횟수가 8에 9에 닿으면은 이제 8에 9에 뭐 어떤 때는 7에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서 하나의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크게 들쑥날쑥하지만 하나를 선을 그으면은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8, 9, 10 하면은 평균이 7회, 문제 행동이 개입하기 전엔 7회가 나타났다. 그리고 개입한 후에는 5회, 4회, 뭐 6회가 나타났다면 이것도 평균값을 내니까 4회다. 그러니까 7회에서 4회로 어떻게 됐죠? 평균값이 문제 행동이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통계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통계적 분석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균값을 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그 평균값을 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을 연결해요. 그러면은 이걸 경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향선으로 쭉 그 평균값을 연결을 했을 때 여기서 이 경향선 밑에 어떤 경향선이, 그죠? 경향이라는 거 뭐죠? 트렌드라는 거죠. 어떤 변화의 추이가 쭉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면은 경향이 아니죠. 어떤 경향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그 변화가 되었다라는 추이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변화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그죠? 이 경향선 밑에 이 변화의 추이보다도 어떤 실험 개입을 통해서 경향선 밑에 어떤 변화들의 그 선들이 있다고 하면 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트렌드, 추세의 변화의 흐름을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악을 하는 것이 경향선 접근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단일 사례 연구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 실험 설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어떤 때는 이 단일 사례라는 이 개념, 그죠? 이 N이라는 것이 사례가 하나라고 해서 꼭 케이스가 하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겠죠. 집단도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단일 사례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이 뭐냐, 이것도 시험 유형 형태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분석, 어떤 분석 방법이 있느냐라는 이 내용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세 가지가 다 나오지 않고 돌려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문제씩은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상에서 이해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없고 또 내용도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집에서 예습 복습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